지금부터 수도권 광역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설명회는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기록을 위해 동영상 녹화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설명회 사회를 맡은 빈텍코리아 이만석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설명회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여드린 후 이어서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설명을 마친 후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때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설명회를 참석하여 주신 내빈 및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 김민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오석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정진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김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조세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정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 박범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임영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자 측 설명을 빼먹어가지고요. 다음은 사업 시행자인 가칭 수도권 광역급백철도 신호선 주식회사 대표자 현대건설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 업무를 맡고 있는 삼보기술단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빈텍코리아 이만석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하신 내빈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GTX C 노선 환경영향평가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TX C 노선은 우리 의정부시를 보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2028년 개통이 되는 경우 서울 삼성역에서 의정부역까지 17분이면 도달하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의정부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110년 동안 의정부 동서를 이렇게 양분화시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이 그 노선을 그냥 쓰게 되는 경우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로 그 노선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급박하게 2028년 공사에 맞춰서 되어져 가는 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꼭 현재 지상 운영을 지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해서 국가정책에 꼭 반영시켜야 될 저희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GTX C 노선 역을 의정부역을 현재 있는 시설들을 대부분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의정부역에 훨씬 더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동선 관리 그리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을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GTX C 노선이 의정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한 차원 높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있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GTX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에서 정말 GTX C 노선이 이렇게 그 환경에 앞서서 주민 설명을 받게 돼서 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그 주민 여러분들께도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TX C 노선 아마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쭉 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 되나 이게 2014년도부터 예타에 들어가서 또 그게 예타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양주 수원까지 늘려가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끌어올려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설명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자료가 그 당시 때 2017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 KTX를 공영노선으로 같이 써서 의정부까지 들어온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곳을 보더라도 지금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토부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가 GTX C 노선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SRT, 지금은 SRT라고 그러죠. 그래서 SRT가 의정부까지 연장이 돼서 하는 부분,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도 변경안이 그게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궁금하신 건 이렇게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GTX-C는 좀 전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GTX C 노선이 들어오면서 우리 의정부 여기 사실 의정부 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존에 있는 걸 쓰자 예산을 줄이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좀 그 의정부 시에서 제안을 한 대로 우리 뭐 국토부나 그 설계 영역사에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최선의 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경원선 우리 의정부 시 구간이 고가로 돼 있는 게 2.1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가화를 지하화하는 걸 계속 그 논의는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GTX C 노선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C 노선은 이대로
가서 올 연말쯤에 이렇게 착공을 하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을 시키되 우리 의정부 구간의 2.1km 구간은 사실 뭐 시장님 같고 뭐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의정부시의 경원선이 남북으로 꼭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구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의정부시가 경원선이 이렇게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훨씬 편하게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근 시장님과 김민철 국회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는 약 15분가량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 자료가 끝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있으니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군데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에서 중심부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노선은 전용 구간 37.95km와 공영 구간 48.51km로 총 사업 노선 연장은 86.46km입니다. 차량 기지와 주박 기지 각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주요 14개 지역의 정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로 본 사업은 2021년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2023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였으며 2023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여 현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을 살펴보면 경원선, 과천선, 경부선 등 공영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인 지상선로를 이용하게 되며 의정부에서 시작하여 과천까지 신설되는 전용 구간은 지하 대심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 계획된 사업부선 현황은 8.15km를 통과하며 의정부 정거장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의정부 정거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정부 정거장 철도부지 내 GTX-시 운영기능실 및 전용 승강장 2개소를 신설하고 열차 운행은 1일 80회, 운전시격은 12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승강장부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변경하고 경안선 인천은 출발 열차와 경합 배수를 위해 대피선 1선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법 제24조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산, 대기질, 지형지질, 소음진동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 노선을 중심으로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반경 500m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동식물상은 반경 1km 범위로 설정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입니다. 사업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항목 및 대상 지역 등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현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별 환경 현황과 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저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상 항목입니다. 현황 조사 결과
사업노선 식생보전 등급은 보전가치가 낮은 5등급이 약 84%로 조사되었고 생태자연도 등급은 개발 및 기용이 가능한 3등급 권역이 약 60%로 조사되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통과 구간은 전면 지하화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결과 사업 노선 대부분이 기존 노선을 공용하거나 지하로 계획되어 대규모 식생 훼손은 없으며 원암 등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 구간 내 덕정 차량기지와 병정 주박기지 예정지는 식생의 보전 가치가 낮은 5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 방안으로는 세륜, 세차시설,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 설치, 단계적 공사계획 수립 및 가무시 토목공사를 지향하겠으며 공사기간 내 걱정보호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항목입니다. 현황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는 24시간 환경기준을 만족하나 초미세먼지는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는 공사 시 건설 장비 가동 및 터널 골착에 의한 비산먼지와 배기가스가 발생하고 운영 시 터널 내 갇혀있던 미세먼지 등이 내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환기구 주변으로 대기오염 물질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공사 시와 운영 시 모두 24시간 평균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 주기적인 살수와 주요진 출입로에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감증망을 설치하여 공사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 공사 시 환기 설비와 집진기, 반음 방진 커튼 등을 설치하여 터널 굴착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하정거장 운영 시 쾌적한 공기질을 위하여 공기여과 설비 및 스마트 공기질 유지 시스템을 계획하였으며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집진 시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도상 설치와 주기적인 물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 항목입니다. 사업노선 주변은 한탄강, 한강서울, 안성천, 시와호 수계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질 조사는 사업노선 주변 수계 총 11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표 수질은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 등급으로 수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되었고 지하 수질은 생활용 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노선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이며 미중 안산시와 군포시는 시와호 연암오염 총량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확정된 개발 계획으로 지역개발 부하량을 산정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은 공사 시 토사 유출, 지하 굴착 시 터널 폐수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정거장 및 차량기지 무폐수 발생, 터널 구간 지하수 유출 등이 예상됩니다. 공사 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와 오탑 방지막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터널 공사 시 지하수의 영향과 지하수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터널 내 차수 및 방수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터널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각 해당 행정구역 계획에 따라 발생 오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차량 기지 내 폐수 처리 시설과 기점오염원 저감 시설, 생태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발생 오염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형 지질 항목입니다. 지형 축을 살펴보면 본 사업 노선 일부가 한국 정맥과 한남 정맥을 횡단하나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조사되어 생태축 단절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질 조사 결과 태량 기준에 연약 지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본 사업 노선은 기존 노선 접속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화 및 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지형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굴착 및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지형 변화와 차량 기지 및 정거장 공사 시 절 성토 사면 발생, 터널 굴착 후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터널 공사 시 안정성 확보 및 보강공법과 연약지반 안정허공법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형 지질에 대한 저감 방안 계획입니다. 터널 불착 시 발생 토사는 표석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구간별 지층 조건에 따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불착하고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 공법도 계획하였습니다. 연약 지방 처리 공법으로 프리로딩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움진동 항목입니다. 서움 노선 주변으로 13개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 및 진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음은 일부 지점에서 주간 및 야간 환경 기준을 상회하였으며 진동은 전 지점에서 생활진동 규제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공사 시 토공사, 기초공사, 굴착공사 등 건설 장비의 가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소음은 대상 정원시설 287개소 중 71개소에서 환경보전 목표를 상회하여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진동은 모든 정원시설에서 환경보전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시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 발파를 진행하였으며 시험 발파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단계에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발파 공법을 적용하였고 모든 대상 시설에서 환경 보전 목표를 만족하였습니다. 운영 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이 예상되며 소음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서움 노선 주변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327개 점호시설을 선정하였고 3D 소음 모델링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112개 지점에서 환경보전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진동의 경우 토공 구간에서는 10m 이내 지역, 교량 구간에서는 20m 이내 지역에서 환경보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설 방음 판넬 및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고 시험 발파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발파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그 외 일반 저감 대책으로는 작업 시간과 작업 공정 계획 수립으로 소음 진동 발생 공정을 분산하고 공사장 내 속도를 제한하며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시 예측 결과 많은 정원시설에서 소음 환경보전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상회하게 되는 정원시설에 대해 신설 방음벽 설치 및 기존 방음벽 감쇄기 설치, 기존 방음벽 높이 증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차량과 레일의 불규칙 마찰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 레일의 장대화 및 레일 연마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외 평가 항목에서 수립된 저감 방안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전력 차단 콜센트 설치, LED 태양광 가로등 설치, 차량기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 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화약류 적정 보관 방법 수립, 폐기물 분리 배출, 이동식 화장실 설치, 폐유보관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 환경영향조사 계획입니다. 상호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의 발생과 평가 시 수립된 저감 방안의 적정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동식물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등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상 오염 물질의 환경보전 목표 달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업 노선을 중심으로 주요 환경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기질은 총 16개 지점에 대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조사하고 수질은 지표 수질 6개 지점, 비하 수질 4개 지점, 오수 처리 시설 방류수, 변월 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양은 차량기지 현황 조사 지점 및 폐유공활시설 설치 지역 등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소음 진동은 서움 노선과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10개 지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공남주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시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은 공감 장소에 비치한 주민 의견 제출서 또는 환경 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립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 및 응답 전에 참석하신 4분, 한 분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최정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뒤 주민 의견 기록을 위하여 마이크를 사용하여 본인 소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혹시? 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위브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공람 할 때도 저희가 시청 가서 공람에 의견서를 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의정부 시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의정부 역에 있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전용 그 탑승장이 앞으로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전용 승강장 그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은 꼭 그 전용 승강장을 좀 설치해 주셔서 이게 탑승객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걸어오다 보면은 제일 가까운 게 이제 7번 출구로 가게 되는데 7번 출구는 뭐 그냥 엘리베이터 한 대에다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전용 승강장을 그 제가 그 현장 가 보니까 철마 테니스장 쪽에 9번 출구가 딱 되면은 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 수요도 분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꼭 좀 해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제 그 공감에서도 봤는데 지상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금정 쪽에서 출발하는 거는 100회 이상이 하루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상화 구간이라고 80회가 되고 아마 그 창동 쪽의 지하 구간은 거의 200회 가까이로 하루에 일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이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100회 이상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도봉 구간이 지금 지하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금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이슈 자체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착공을 전제로 한 지하 이슈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착공, 그러니까 최단으로 빨리 착공해서 28년도에 저희가 탑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의정부역을 승강장을 전용 승강장으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 승강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동선상으로 지금 그것을 뭐 앞으로 설치하느냐 뒤쪽으로 설치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민자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규정을 먼저 그 사업 범위를 먼저 그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공용선 구간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경원선이 전부 지금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노선들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환승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설을 계획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수도권 요금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회룡역에서 지금 환승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에서 찍고 나가시는 식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GTX도 저희 단독적인 출입을 할 수 있는 직접 승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의정부 경전철처럼 환승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 규정상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설을 그렇게밖에 계획할 수 없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열차 운영상으로 100회 이상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금정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도 지금 거기가 한 몇 회 좀 많습니다. 한 4회 정도 많습니다. 그쪽이 지금 84회고요. 지금 금정역 같은 경우는 안산선으로 가는 오이도 쪽으로 가는 4호선이 있고 수원 쪽으로 가는 경부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부선 쪽을 이용하는 경우는 84회, 그리고 안산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18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해지면은 102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부선 수원 쪽을 이용하시는 쪽하고 경원선 이용하는 쪽하고 차이는 4회 정도밖에 안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신설 전용선 같은 경우는 그 160회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인천행 그 경원선 열차들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 GTX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이아라고 하는데 그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피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기존 운영 체계를 흔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GTX 노선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경부선 운영하는 경우하고 저희 경원선 운영하는 경우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출퇴근 시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는 똑같습니다. 그 12분으로 지금 첨도 시간에는 12분 간격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요. 비첨도 시간에 1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14분 정도, 저희 이 경원선 같은 경우는 15분으로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열차 다이아를 최대한 그 바꾸지 않으면서 최대한 저희 GTX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운영 계획을 짠 거니까요.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착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국토부하고 그 협의하고 그 공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5년 내에 착공할 수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금 꼭 경원선 지하만이 아니고 지금 경부선도 지하화 요구가 있고 여러 지하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종단 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로 내려가려면 그 IC처럼 이렇게 땅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기울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구배를.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백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의 1 구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도는 이게 차량이 20m, 한 량이 20m짜리고 그거를 저희 GTX 같은 경우는 8량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1이라 그래서 1km에 1m밖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구조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1m를
내리기 위해서 1km 전부터 그 종단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금 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그 철도 주변에 모든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주거하는 주거 시설이라든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지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부선 지하나 경원선 지하나 단지 뭐 의정부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거의 국가적 사업이다 보니까요. 여러 지자체들이 뭐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뭐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그 저희 사업에서 이제 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국가적 그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천천히 이제 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유지구 구주민이고요. 그 새로 신설되는 출구가 없다고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리신 분이 그 철마 테니스라고 말씀하신 공간이 지번이 의정부동 168-196이거든요. 근데 철도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출구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어떻게 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예, 뭐 지금 뭐 24일까지 지금 동남하게 돼 있고 말까지 8월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게 이 사업 내용에는 좀 포함이 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만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회룡역도 4번, 5번 출구가 그 도봉산역 쪽으로 새로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민원이 있어가지고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민원을 넣어야 되면은 어떻게 민원을 계속 시청에 넣어야 되는 건지 국토부에 넣어야 되는 건지 계획이 없다 하시니까. 일단은 뭐 지금 그 운남하시니까 요거에 한번 일단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그 GTX-C 경원선 구간에 대한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거를 섣부르게 저희가 여기서 뭐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뭐 여러 관계기관에다가 뭐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럼 출구 증설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예? 네. 지금 있는 의정부역에 있는 출구 지금 7번 출구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 이용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게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호원리동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주민인데요. 먼저 제가 주민 한 100여 명 대표로 해갖고 방음벽 설치 그걸 제가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현 빌딩 호암로 220에 14호 지역서부터 시작해갖고 호암로 206 호중학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204에서 거기도 끊겨 있습니다. 방음벽 다 안 가고.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도 좀 심하고 소음진단에 좀 별 문제 없다고 했지만은 그거하고 전 달라요. 거기 안 사시는 분 살아보시면은 거기서 작년에 먼저 민원을 넣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가셨을 텐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해가고 100여 명 서명 받아서 도시설 냈는데 그 방음벽 길이와 높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서
지금 그 자체를 갖다가 좀 해줬으면 확고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해동역 4번 출구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서울 나가는 분들은 매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하로 여기나 저쪽에서 오신 분들은 또 거기 5번 출구가 생겨서 바로 오는데, 이쪽에서 오면은 올라서 다시 서울 쪽으로 태어나가려면 좀 거리가 있고, 어르신들 걸음걸이 드신 분들은 거기까지 많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만약에 지하로 저기 할 때 연결이 되면은 연결해서 4번 출구도 발휘해서 서울 타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바람은 이 지하로 아까 노정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에 그런 분이 연결을 많이 노선이 간다면 제 생각이지만은 뭐 사업가 둘도 망월사서부터 우정부역까지 지하 도시식으로 쇼핑공간, 제2의 쇼핑공간 그런 거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왜냐면 아니면 중간까지만 해도 그 유사시에 대피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저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광음벽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검토를 좀 세부적으로 하셨으니까요.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지금 보면 회령역 연결이라든가 망월사역 연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사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의견 주시면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는 건 어떤 저기하고 지하로 어디서부터 할 건지 거기가 여기 되면 지하로 오면 그것까지 상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람기간 내에 좀 검토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집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니까요. 집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얼마나 노력을 하시든가 정도로 거예요. 예. 그래서 의견을 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저희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방음벽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정부지구간 포함해서 양주역이라든지 경호선하고 경부선 기존 공용선을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소음에 대해서 3D 소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그 신호선 운행에 따른 영향이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기존 방음벽이라든지 또 이제 신설 방음벽 또는 이제 그 위에 감색 기능을 설치해서 일단 저감 방안을 수립을 해서 환경 목표 기준을 좀 만족하는 것으로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세세한 구간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모델링 결과를 통해서 저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초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 계획이나 감색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목표 기준을 좀 목표 기준 이하로 운행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일동의 주민 김영섭입니다. 모르는 거 많이 배웠네요. PT 자료를 보니까 생소한 것도 있고 조금 눈에 익은 것도 있는데 의정부에 지적적인 거 관련된 게 안 보여요. 여기는 의정부청인데 전체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의정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첫 어두가 지하화입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 들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상운행 차별화 내용이 뭐예요? 지하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하하자는 건데 지금 다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첫째가 지하죠. 지하가 안 될 때 차선책이 나오는 거죠. 자, 우선 시행자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지하화에 대한 아까 지금 해설하시면서 그 1000m 구배를 얘기하셨는데 도봉역에서 1000m를 와서 1m를 올라가려면은 결국
구배지기 경사지기 때문에 오르내리기 힘들다. 그러면 도봉까지 도봉선까지 지하로 오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죠. 왜 올라옵니까? 올라올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내려갈 건데. 뭐하러 올라다 다시 내려가요? 의정부 시내에서. 그냥 지하로 가세요. 그리고요, 제가 차선책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공사를 한다고 해도 기존 선로 밑으로 가잖아요. 지하로 가게 되면은. 따로 뭐 접도구이라든지 옆으로 선로가 신설되는 게 아니고 도봉산까지 오는 선로가 지금 창동역 도봉산 올 때 그 선로 밑으로 오잖아요. 옆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선로 밑으로 오잖아요. 그대로 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차선책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전철의 속도가 80km죠. 최고 속도가 80km 운행하죠. 최고로. GTX는 180km 운행하죠. 지금 이쪽 구간은 최대 9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표정 속도죠. 네네. 평균 속도 98까지. 최고 속도를 말씀하셔야지. 표정 속도 말고 평균 속도가 이 구간에서 지금 98k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최고 속도. 제가 말씀드린 표정 속도 말고 최고 선구 최고 속도 180km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공용선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경원선 철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거라서 네. 그 노선에 대한 지금 최고 속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도 구간에 그 30분 이내에 운행 불가능하죠. 지금 선로가 지금 현재 80km 달리는데 90km 운행한다. 그러면 시간 감축 요인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용 구간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구간. 그 구간은 지금 이제 최대 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90km라고 그러셨으니까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가는 걸 원하는데 지금 늦게 간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의정부 구간 통과 구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전용 구간은 이제 뭐 그 지하로 가는 구간. 그 구간은 이제 최대 180km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180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좋습니다. 현재 80km 운행하는데 180km 운행했을 때 분진, 소음, 진동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거 분석해서 발표해 주셔야죠. 지금 운행하는 속도에 대한 것으로 분석해서 확인평가하면 아니 되죠. 저 180km 앞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때 진동이나 소음이나 분진이 얼마나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맞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구간은 기존의 경원선을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최대 네. 속도로 지금 예측을 현재 의정부 초입부터 저 노량진까지 양쪽으로 아파트 빌라가 빼곡히 붙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속도 한 70km 정도에서 달리고 있어요. 최고가. 그런데 거기에 현재 속도에 꼴백 이상 달릴 거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선로변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들 전부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자명한 거고, 그래서 저는 차선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화가 안 된다면 지상 부분은 전부 터널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하와 관련해서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환경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당연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공람 기간 내에 추가로 주신 의견들도 다 정리해서 주무관청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질의 드렸었던 의정부 센트럴자이 이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 완전 반쪽짜리 GTX 그냥 조금 빠른 지하철이 의정부까지만 오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표정 속도도 98km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 1호선이 표정 속도가 몇 킬로죠? 속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제 표정 속도라고 하면 정차하는 역에서 보통 이제 30초에서 한 1분 사이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왔다가 정거장 있는 데서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정차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또 출발하고 가속 감속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천행 광역전철 같은 경우는요 표정 속도가 4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에 차량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는 한 110km가 되고요. 최대 운영해도 90km 내외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80km 운영 속도를 가진 차량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신설선 지하에 터널로 돼 있는 구간은 그것도 선형이 그러니까 철도 선형이 만족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감속이 있으면 운영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더욱이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차량이 좋아도 기하 구조 선형이 그러니까 곡선 반경이라든가 이런 원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속도를 180km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GTX라는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GTX가 A, B, C 노선이 있는데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가는데 역을 여러 군데 정차를 하게 되면 시간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정에서 의정부 사이에 있는 역들은 정차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청량리라든가 삼성,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역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설 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속도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180km 차량인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 표정 속도가 지금 90km 왜 90km밖에 안 나오는 90km면 엄청 빠른 겁니다. 90km면요 서울 가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속도에 대한 오해는 좀 그거는 요걸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는 됐고요. 그럼 도봉산까지는 KTX 신설 노선이 깔리는 거죠? 깔리는데 거기서부터 의정부까지는 기존 노선을 사용해야 되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돈을 하나도 안 들인다 소리예요. 의정부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정부에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레일 교체도 안 하고 레일 교체를 안 하면 당연히 속도를 낼 수가 없죠. KTX가 300km를 속도를 내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용접해가지고 레이저 연결해가지고 그 300km 속도를 내려고 그렇게 레일을 전부 다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의정부는 그거조차도 안 하고 그냥 의정부역만 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의정부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뽑아드린 거고요. 의정부시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돈 하나 안 드리고 의정부역 있는 거 다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까지만 지금 돈이 다 들어갔어요. 저희는 레일 교체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는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구상이 됐을 때 그 창동에서 전부 가천청사까지만 지하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게 이제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공용선도 추가시켜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좀 검토가 돼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 이제 민자 사업이 발주될 때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사업 규모나 이런 걸 할 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도 그렇고 경원선도 그렇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 국토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고, 저희 GTX-C 사업으로는 좀 크게 곤란한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하화는 저도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레일 교체도 안 하고, 레일 교체를 하면 당연히 속도가 더 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합치면 인구가 70만이 넘습니다. 경기 북부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그런데 아무것도 돈 안 들이고 그냥 GTX 원래는 창동까지였는데 의정부까지 끌어준다, 이런 논리신 것 같은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열차를 운영하게 되면 레일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GTX 사업을 하면은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그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선로 이용료라고 해서 돈을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레일이라든가 그런 비용들, 유지보수 비용들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면은 레일도 교체를 하게 되고 그런 시설도 추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의정부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또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과 좀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그 김민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향후에 SRT하고 연결됐을 때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그 철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철로를 까는 건지, 안 그러면은 SRT가 나중에 결정돼야지 또 철로가 바뀌는 건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SRT 운영 같은 경우 의정부까지 연장된 게 이제 SRT 의정부 연장성하고 또 이제 연계가 돼 있었는데요. 그거는 예타로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노선 같은 경우는 A 노선에서 이제 C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SRT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로 그 국토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레일을 공용해서 쓸 수 있냐 없냐? 레일 공용이요? 예. 레일 공용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노선이 저희 선구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거칠게 했더니 마이크를 넘기는 걸 꺼리시네요. 그러셨죠? 아니요, 이제 제가 뭐 발언권이 예, 좋아요. 내일 아까 부산까지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일이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동 소음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레일의 크기 무게가 달라지죠.
아니, 그 말씀 대답 짧게 해보세요. 지금 주민이 원하시는 게 레일이 큰 걸 지금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기존에 그런데 그 대답을 그렇게 두리뭉실 갈 일이 아니고 그거 몇 킬로에 얼마 돈이 레일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걸에다가 차량을 굴리는 거 하고 레일이 이만큼 커지는 것에다가 차량을 굴리는 거고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아까 방음벽 1m라는 것이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터널화를 마지막으로 딱 마이크를 내놨는데 그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방음벽이요. 그거 그렇게 좋게 보이십니까? 지하화가 안 된다면은 터널화라도 대체로 제가 말씀을 부탁드린 거 아닙니까? 답은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음벽을 증설하는 계획이라든지 신설 방음벽 그리고 방음벽 위에 감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방음 터널은 지금 현 시점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방음벽하고 감쇄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방음벽이 없어요. 현재 방음벽이 없다고 하시면 일부 아주 현재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부분이 있는데 낮거나 변형됐거나 어느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 이제 기존에 이제 초과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하고도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선로를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관리라든지 공사 이런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체가 잘못 되는 나오셨네요. 오늘 나오신 분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주시면 대답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답을 하실 분이 나오셔야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회 장소가 뭐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도 주무관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답변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동의 자치원 박상대입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설명회를 아마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듣기로는 그래도 의정부 시민의 의견을 좀 듣고서 이거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시해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내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대개 보시면 지상이 아니고 지하로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고 어디 지상에 대한 얘기만 지역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후견께서 그 정부의 시민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국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시는 분한테 건의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의정부의 뜻을 좀 전달해서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 국토부에서 이런 협의해서 만든 그런 계획서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조합으로 말씀하시고
지하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의정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화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말씀 지금 뭐 계속 중복된 의견인데요. 지금 의정부 시민들의 중복된 의견은 이제 지하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또 주민분들이 계속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관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의정부 시민이고요. 지금 여기 설명해 주는 것처럼 민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의 의정부 구간의 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소모를 하고 진행을 할 계획인지 전체 구간의 비율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업비 비율. 질의하셨던 각 지자체별 사업비에 대한 현황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정부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할 생각인 것, 대략적인 것도 계획 전혀 없는 건가요? 아직 저희가 실수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지하화는 별개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통합센터로 의정부 여기 변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통합센터에도 어느 정도 지출될 비용이 없는 건가요? 의정부 정거장에 대한 의정부요? 통합센터는 아직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주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에는 전혀 예산을 잡고 있지 않은 거라고 저희가 인식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정부 정거장 내에도 GTX-C를 위해서 정거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경선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로 사용료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만 되어 있지 뭔가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진짜 오늘이 이게 주민을 위한 설명회인지 전혀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는 설명회라고 보입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고시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안 주민 설명회잖아요. 네, 본 맞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본 주민 설명회가 따로 개최하나요? 지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주민 설명회입니다. 법적으로 일단 필요한 주민 설명회는 지금이 마지막이고요. 이런 형식적인 설명회는 저희 주민은 원치 않습니다. 법적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설명회는 원치 않아요. 저희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의정부를 위한 설명회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그 설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또 이제 설계에도 검토 반영하고 이런 단계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설계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의정부시에서 좀 필요한 사항들,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 이제 저희가 그 공람장소에 비치는 주민 의견 제출서라든지 또 저기에도 의견 제출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주무관청하고 검토 협의하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런 답변도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MC여 분이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전부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뭐 설계 VR라든지 주민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면서 이런 그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초안이 아닌 초안 설명회가 아닌 본 설명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설명회를 가지겠다 못 가지겠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진행돼가지고 의정부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냥 기존의 노선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의견들을 이제 주실 거잖아요. 그런 근데 것들을 그게 반영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주무관청하고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정을 지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최소한 의정부에 쓸 예산만큼이라도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여기 주무관청하고 얘기해서 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정부시를 위해서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힘낼게요. 들어줄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예약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